그러니까 이 건물에 네. 들어가서 주무셨다는 거죠? 네네. 그 용역업체에서 여기 뭐 점검을 하러 오셨다가 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. 혹시 경찰분이 뭐라 하던가요? 벌금이 나온다던가요?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. 네. 일단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된 거라서. 네. 그때가 왜 들어갈 수밖에 없었나요? 이 빈 건물에. 일주일간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. 그래서 공원에도 갈 수도 없었고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저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. 컨셔스9은 노숙인을 전문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그런 저희 채널에 한 통의 제보 메일이 왔습니다. 자신은 현재 39살이며 한동안 자동차에서 먹고 자고 했지만 주정차 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된 후 거리에서 노숙생활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과 긴급생활지원금을 구청 등에 문의했지만 지금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달라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합니다. 결국 이 남성은 장마철 재개발구역 빈 건물에서 몰래 쪽잠을 자고 사람이 없을 때 공원에서 씻고 했지만 결국 걸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. 컨셔스9은 이 남성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만나러 왔습니다. 그는 식당에 들어가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통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박정식님은 밥을 못 먹은 지 일주일이 됐다고 합니다. 그동안 계속 물만 먹었다고 합니다. 결국 제작진이 인터뷰 앞서 밥을 사드렸습니다. 거리에서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?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. 그전에는 이제 차에서 한 6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차가 이제 불법 주정차로 견인이 돼서부터는 이제 계속 밖에서 생활하는 거죠. 그러면 차가 끌려가고 나서 거리에서 생활한 거는 몇 개월, 어느 정도 됐습니까? 거진 한 2, 3개월 정도. 2, 3개월은 네. 거리에서 계속.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? 전기 일을 했었습니다. 구청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. 네. 그때는 돈을 좀 괜찮게 벌었어요. 네, 초봉이 140인가 그랬었고 네. 8년차, 9년차에서 이제 하루에 잠을 한 3, 4시간 자가면서 긴급 출동 나가고 뭐 하고 해서 300까지도 벌었어요. 그러다가 왜 갑자기 노숙하는 처지가 됐습니까?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고 3개월쯤 뒤인가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. 집에 있는 보증금하고 다 빼고 아버지 병원비로 돈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또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. 그리고 빚은 지지 않으셨어요? 지금 빚은 한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. 그 빚은 어떻게 해서 지게 되셨어요? 아버지가 암에 걸리기 전에 이제 암보험이 있으셨는데 암보험이 만기가 되고 해제를 하신 순간에 이제 암에 걸리시게 돼가지고 네. 암보험 혜택을 저는 못 받았죠. 네. 그럼 빚의 전부는 아버지의 암 병원비네요. 그렇죠. 아버지 병원비로 네. 쓰이고 제가 이제 뭐 지방을 전전하면서 생활비로도 좀 쓰고. 네. 어머니는 어떠십니까? 어머니도 10년 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빚을 이제 좀 갚고 조금 홀가분하게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. 어머니는 암에 나으셨습니까? 네, 나오셨어요.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프레셔기에 오른손이 이제 빨려 들어가가지고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전부 다 수술을 하셨습니다. 으스러진 거죠. 아, 네. 손 사용이 불편하시겠네요. 조금 진짜. 불편하시죠. 네. 그러면 지금 실제로 집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신 거네요. 어머니가 지금 또 그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간호랑 같이 하시면서 며칠 일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부모님은 아드님이 이렇게 떠돌아서 생활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? 아니요, 모르세요. 네. 왜 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하셨어요? 아무래도 어머니랑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면 본인들 탓을 하실까봐. 네. 지금 나이가 39살이신데 네.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거든요. 네.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? 이제 제주도에서 일을 하다가 4층에서 떨어지면서부터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. 몸이 한 번씩 마비가 옵니다. 자고 일어나면 아예 손끝 하나도 못 들 정도로 마비가 와서. 몸을 아예 못 움직이니까요. 네네네. 네. 그때는. 네. 그리고 마비가 풀리면 한 3, 4일 정도는 온몸이 저립니다. 아예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이신 거네요. 네네. 네.
주로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십니까 지금은요? 보통 공원에서 잡니다. 공원은 어디서요? 공원 이제 의자에서. 식사나 이런 건 어떻게 챙겨 드십니까? 예, 지인들이 가끔씩 챙겨줄 때도 있는데 거진 물만 마시고 살죠. 그럼 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습니까?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. 제대로 안 먹을 때가 어느 정도까지였나요? 3주 정도를 라면 하나로 버틴 적은 있습니다. 라면 한 개로요? 네. 아, 그렇게 버틸 수가 있나요? 진짜 막 배가 고프면 라면 한 조각씩 잘라가지고 네. 네, 먹기도 하고. 네. 이 정도 상황이면 만약에 저 같으면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것 같거든요. 그 보건복지부 거기서 이제 긴급생활지원금이 있다는 거 얘기를 듣고 이제 전화로 문의를 해봤었었는데. 어디다 문의하셨어요? 보건복지부요. 네네. 네. 했었는데 주소지가 지금 있는 곳과 달라서 네.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. 네. 뭐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도 연락해 보셨어요? 네, 구청에도 한번 연락을 해봤었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건가요? 아무래도 제대로 씻지 못하는 거, 그리고 아플 때 약을 못 먹는 거, 그리고 배고플 때 밥을 못 먹는 거. 보통 장마철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장마철에는 보통 공원 화장실이나 그런 곳에 있다가 네. 이제 이 근처에 그 재개발 지역이라서 빈 집이 많습니다.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있었는데 용역 가시는 분들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경찰서로 갔다 왔죠. 이게 처벌이 된다고 하던가요? 그 해당 경찰관 분들이 아마 벌금이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셨습니까? 예,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도 어떻게 뭐 선처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던가요? 사장은 딱한데 법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벌금이 아마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가장 서러웠을 때가 언젠가요?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그 폐건물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경찰서에 갔을 때가 제일 서러웠습니다. 왜 서러우셨어요? 그냥 1년 가까이는 되게 잘 버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폐건물에서 자는 게 죄인지는 몰랐는데 그게 죄라고 하시고 경찰서 경찰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는데 왜 누수라고 사시냐고 하셨을 때가 좀 제일 서러웠습니다.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거네요. 네. 네. 1년 가까이를 이제 밖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공원에서 씻고 그렇게 잘 버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버틴 게 아니더라고요. 경찰서 가서부터 이제 좀 되게 참아왔던 게 무너지는 기분? 네. 지금 선생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숙식이죠. 자는 거, 씻는 거, 먹는 거. 그냥 먹는 걸 잘 못하더라도 그냥 잠이라도 좀 잘 잤으면 좋겠어요.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예전에 돈을 벌고 할 때는 몰랐었는데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노숙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. 은근히 젊으신 분들도 보면 노숙자들이 많아서 그냥 사회 복지가 좀 더 안 보이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